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식부터 보죠. 절대값 x 빼기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절대값을 벗겨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7 이상 x 빼기 3이 7 이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변에 다 3을 더해 줄게요. 왜? 이거 마이너스 3을 없애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 없애주기 위해서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 x 그 다음에 10 x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식도 보죠. 두 번째 식 적어보면요. 5x 빼기 2가 2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x를 왼쪽으로 또 마이너스 2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2x 자 원래 7 있었고 마이너스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x가 9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요놈하고 두 번째 식 요놈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때 그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연립부등식의 근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수직선을 이용해서요. 자, 수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4와 14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4 이쯤 있다 치고 10 이쯤 있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 자, 이상이니까 둘 다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식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5 한 이쯤 있겠죠.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3 이상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알파가 3, 베타가 10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예요? 3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9 더하기 100이야.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계산하면 109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각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먼저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두 점 A가 0,1이고 B가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요. X좌표 길이의 차 구해서 제곱하고 Y좌표 길이의 차를 구해서 제곱한 걸 더해서 루트를 취해주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루트 여기서 이걸 빼겠습니다. 0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요. 1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9하고 4네요. 거기다 루트를 취해준 값이고 자 그러면 4라는 녀석은요. 4분의 16이잖아요. 4분의 16으로 고쳐주면 이거는 4분의 25였겠네. 계산하면 2분의 5였겠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의 길이 얘는 2분의 5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BC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죠. BC의 길이를 구할 건데 B라는 녀석은 2분의 3, 마이너스 1이고요.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는 거죠. 2분의 3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입니다. 0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결국엔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인데 거기다 루트를 취해준 거니까 얘 또한 역시 2분의 5가 됩니다. 끝났어. AB의 길이도 2분의 5인데 BC의 길이도 역시나 2분의 5야. 최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C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A의 좌표는 0,1이었고 C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였습니다. 자, 두 개 가지고서 거리 한번 구해보죠. 0 빼기 1이니까 0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제곱해주고 1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1 더하기 4입니다. 루트 5네요. 결국에는 뭐예요?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제 3, 4분면에서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요. 2y가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1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식도 한번 볼까요? 얘도 y는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y는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a라는 녀석이 되게 거슬립니다. 근데 두 번 나오네요. 얘를 a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에 x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요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뭘 배웠느냐?
기울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점을 지날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y는 m의 x 빼기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랑 형태가 조금 비슷하죠? 결국 이걸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울기에 관계없이 1,1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죠. 자,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일단은 얘부터 한번 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얘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찍고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식 얘는요, 1,1을 항상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제 3, 4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1,1 찍고 이 점에서 자, 이 지금 방금 그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1 얘하고 3, 4분면에서 만나려면 그래프의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야 어때요? 3, 4분면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최대 그리고 최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최소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이 밑으로 내려가야 어때요? 3, 4분면하고 만나겠죠? 최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딱 만나줘야 여기 위로 올라가요. 어때요? 3, 4분면 이런 데에서 만나겠죠. 결국엔 기울기가 될 수 있는 최대 최소가 얘하고 얘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요, 지금 1,1하고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의 기울기잖아요. 뭐가 된다?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1 빼기 2,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요, 지금 1,1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는 0,-1입니다. 0,-1이에요. 두 개 가지고서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x 증가량은 1이고요. y 증가량은 2가 되니까 이거 기울기 2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울기라는 녀석은 3분의 1부터 2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여기 이런데 자, 3, 4분면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야. 아, 그러니까 이 A가 기울기였습니다. 자, 따라서 A라는 녀석은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2보단 작아야 돼요. 왜요? 3분의 1 딱 되면 얘는 축과 만나는 거잖아요. X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3, 4분면하고 만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2가 될 때에도 Y축과 만나는 거니까 3, 4분면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그 사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수 A의 값으로 적당한 거 찾으라고 했어요. 3분의 1과 2 사이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1번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3개의 점이 있어요.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M부터 구하고 봐야죠. 중점은요, X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Y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거. 그거를 순서상으로 하는 좌표가 바로 중점이었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C가 3,6이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면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주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M의 좌표를 지금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B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B라는 녀석은 지금 A, B예요. 그쵸? 그 다음에 M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5였죠.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죠. 내분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좌표들을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해서 곱한 거에 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뭐야? 2 더하기 1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내분점 좌표는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겠죠? 자,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고요. 1 곱하기 A 하면 A입니다.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2랑 2분의 5 곱해줍니다. 자, 일단 3분의 적어주고 2랑 2분의 5 곱하면 5죠. 플러스 2라고 B랑 곱해주면 됩니다.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구했는데 이 녀석이 바로 뭐다? 2,1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2라는 녀석은 3분의 6이니까 1 플러스 A가 6이랑 같아야 돼. 아, A가 5였겠네. 자, 얘 1은요 3분의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5 플러스 B가 3분의 3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5 플러스 B가 3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5 빼기 2니까 3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딴 원 위의 점 A 6,3에 대해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원의 방정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4,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인 그런 원이네요. 일단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4,0이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이고요. 자, 그러고 점 A는 6,3인데 이 녀석은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략적으로 여기 A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6,3이요. 자, 원의 중심을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B가 돼요. 점 B의 좌표는 4,0이므로 직선 AB의 기울기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되거든. 6에서 4 빼면 2고 3에서 0 빼면 3이잖아. 얘가 바로 직선 AB의 기울기입니다.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점 A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 A를 지나는 접선 한번 그려보면 핑크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반지름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얘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3이었으니까 얘는 수직이죠. 두 직선이 수직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만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나에 들어갈 말은요. 따라서 기울기 주어졌고 점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점 알고 기울기 알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 다음에 6,3을 지나야 하는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빼기 6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 더하기 3이네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 나는요 마이너스 3분의 2 들어가져 있었고요. 다에 들어갈 말은 요 7이네요. 7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 2분의 3이니까 여기 있죠. 나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 있고 다 7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y에 대하여 2x 빼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대값 그리고 절대값 두 개를 더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 이상해요. 왜? 0보다 큰 값들입니다. 절대값을 취한 값들은요. 그럼 이 0보다 큰 값들을 더했더니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끝났습니다. 절대값 x제곱 빼기 y제곱 하고 더하기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xy 빼기 3 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0 돼야 되거든? 근데 두 개 다 양수 0 이상의 숫자인데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된다라는 말은 얘도 0 얘도 0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0이니까 이거 정리하게 되면 x제곱이 y제곱과 같다. 다시 말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2x의 제곱 빼기 xy 빼기 3이 0이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랑 같다고 했으니까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x하고요 y가 같다라고 하면 y에다가 x를 집어넣겠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3은 0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이 3이 돼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1번 조건에서 x하고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3, 루트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거나야 이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엔 두 번째 조건 볼게요. 만약에 x하고요 마이너스 y가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거야. 자, 3x의 제곱이 3이니까 x의 제곱은 1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x가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1 이렇게 되겠죠.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자, 2x 빼기 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루트 3,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 2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면, 자, 최대값은 3이 되죠?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직선이 한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직선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거 일단 예쁘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거는 y는 5x 빼기 5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거는 그냥 y는 m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y는 x 플러스 3하고 y는 5x 빼기 5는 일단 기울기가 다르니까 두 개의 직선을 아무렇게나 기울기만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지금 두 번째로 그린 직선이 조금 더 기울기가 크니까 얘를 5x 빼기 5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얘를 y는 x 플러스 3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y는 mx라는 어떠한 미지의 직선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한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아무렇게나 y는 mx를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y는 mx를 이렇게 그렸다 치면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냐면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 m은 아무렇게나는 되면 안 되구나. 특정한 조건에서만 특정한 때에서만 영역이 6개로 나눠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떨 때 6개로 나눠지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어떨 때 6개로 나눠지느냐 하면 기울기가 두 개 지금 그려진 직선하고 같을 때 그때 6개로 나눠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y는 x 플러스 3하고 기울기가 같다면요. 그때 나눠지는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해서 총 6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y는 x 플러스 3하고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y는 5x 빼기 5랑 평행할 때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줄게요. 기울기가 5인 직선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이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한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누려면 첫 번째로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것 말고 없나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럴 때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지금 여기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을 지나도록 y는 mx가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때에도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어떠할 때 되냐면 한 점에서 3개의 직선이 만날 때 그때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mx에서 이때 이 기울기 m이라는 녀석은요. 일단은 y는 x 플러스 3하고 평행할 때 그때 되겠죠. 그래서 m이 1일 때 되는 거고요. 또 m이 y는 5x 5 빼기 5랑 평행할 때 그러니까 m이 5가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것은 y는 5x 빼기 5하고 y는 x 플러스 3이 만나는 그때의 그 교점이 y는 mx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x 빼기 5하고 x 플러스 3이 같아요 라고 놓으면 되고요. 정리하면 4x가 8이니까 x가 2거든. 그니까 이때 이 교점의 좌표는 2콤마로 시작하네. x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5네요.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2,5라는 거야. 2,5라는 점을 y는 mx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에 2, y에 5를 넣었을 때 그때 만족하는 m의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넣어보면요. 5는 2 곱하기 m 되겠죠? x에 2 넣은 겁니다. y에 5를 넣은 거고요. 따라서 이때의 그 m 값은 2분의 5다. 그쵸? 그러니까 m이 2분의 5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총 3개예요. 요거를 다 더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5 더하기 2분의 5 계산하면 되죠. 6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17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습니다. 아마 2014년도 11월인가? 그때 나왔던 모의고사로 알고 있는데,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 식을 좀 보면은 식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x랑 y만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x, y까지 껴있거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전략, 우리는 x 플러스 y 하고요. x, y를 따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를 선생님이 a라고 놓고 x, y를 b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주어진 이 첫 번째 식은 3x 더하기 3y가 주어져 있으니까 3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b, 2xy니까, 그죠? 얘가 0이에요 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도 x 플러스 y가 있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빼기 4b, xy가 4xy가 있으니까 더하기 k 빼기 5는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두 개를 가지고서 a랑 b를 먼저 각각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는 우리는 2b가 마이너스 3a예요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두 번째 식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2b가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4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a가 되겠죠. 더하기 k 빼기 5는 0 이렇게 되거든. 아, 그러니까 뭐야, 7a라는 녀석은 5 빼기 k네. 따라서 a는 7분의 5 빼기 k구나 라고 일단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b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b가 마이너스 3a였으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a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7분의 5 빼기 k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얘는 14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3k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랑 b를 각각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a랑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랑 y 값을 구해야 되거든. 자, x랑 y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x 플러스 y가 a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랑 y죠. 그러니까 이 x랑 y가 근인데, 이 사실 x 플러스 y라는 건 그럼 뭐야? 두 근의 합이야. x, y는 뭐야 그러면? 이거는 두 근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이 일단 복습 하나 하죠. 만약에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표현한다면 그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요걸 만족시키는 그때의 그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두 개의 근이야. x랑 y가 근이라고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뭐 미지수를 t라고 주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t 플러스 xy는 0, 요걸 만족시키는 그때의 근이 x랑 y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x 플러스 y하고 xy 대신에 a, b 각각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x 플러스 y가 a였어. 그러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 xy가 b였으니까,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a랑 b도 각각 구해놨잖아. 얘는 t제곱 마이너스 7분의 5 빼기 k의 t 더하기 14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3k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x랑 y인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x랑 y를 구할 게 아니라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판별식을 푸는 문제였던 거지.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7분의 5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14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3k, 요거 계산한 게 실근 두 개를 가져야 하니까 0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 계산해보죠. 49분의 25 빼기 10k 플러스 k제곱, 그죠? 빼기 얘는 약분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7분의 플러스로 바꿀게요. 30 빼기 6k, 요거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49를 곱할게요. 그러면 25 빼기 10k 플러스 k제곱이고, 여기다가 49를 곱하면 약분 7 하니까 곱하면 더하기 210, 67에 42k,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52k 더하기 235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235를 소인수분해를 할게요. 23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5, 4, 7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k 빼기 5,
k 빼기 47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되거든. 그니까 얘는 뭐야? k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k가 5보다 작거나 또는 k가 47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근데 k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k 값의 개수는 1, 2, 3, 4 4개가 되고요.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실수 k 값의 개수는 100 빼기 47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계산하면 54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4개하고 54개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58개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8개인 3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그리고 직선에 모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직선 예쁘게 표현을 해보면 4Y는 마이너스 3X 빼기 12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빼기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축 그리고요. Y축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 직선과도 접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요. 접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먼저 그릴 수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접하게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 접하게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접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또 접하게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1사분면에서는 접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X축, Y축에 접하더라도 절대로 이 직선과는 맞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반지름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파란색 원부터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뭐가 되느냐. 자, X축과 Y축에 접할 때에는 그때의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의 좌표하고 되게 비슷하죠.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뒤로 가야 되고 위로는 R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R, R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이 거리 또한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파란색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R, R 하고요. 그리고 3x 플러스 4y 더하기 12는 0. 이 사이에 거리가 r이 되도록 하는 그때 그 r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빨간색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원의 중심은 뭘까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하고 3x 플러스 4y 더하기 12는 0의 거리가 마찬가지로 r이 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주황색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x좌표는 r이고 y좌표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r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r, 마이너스 r과 3x 플러스 4y 플러스 12는 0의 거리가 마찬가지로 r이 되게 하는 그때 그 r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r은 반지름이잖아요.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요거 까먹으면 틀리니까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계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r, r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겁니다. 자, x의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제곱, 루트 씌워준 거 분해. 각각 x랑 y에다가 마이너스 r, r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r 더하기 4r 더하기 12의 절대값. 요거 취해주면 이게 바로 거리죠. 얘는 계산하면 25에 루트를 취한 거니까 5분의가 되고요. 얘는 r 플러스 12가 되네요. 절대값. 그런데 r이 양수니까 뭐 절대값 벗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양수 더하기 10인 양수니까요. 얘가 지금 r인 겁니다. 양변에 5를 곱하면요. r 플러스 12가 5r이니까 4r이 12. 따라서 r은 3입니다. 그러는 거 이거 하나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입니다. 자, 루트 25니까 5죠. 그러니까 5분의로 가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x랑 y에 마이너스 r씩 넣어주면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r 더하기 12의 절대값입니다. 얘가 지금 r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양변에 5를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7r 더하기 12 얘가 5r 돼야 됩니다. 자,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7r 더하기 12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마이너스 7r 더하기 12가 5r일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12r이 10이니까
R은 1입니다. 하나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7R 더하기 12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R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2R이 12니까 R은 6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주황색 케이스 볼게요. R, 마이너스 R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분의로 시작하겠죠? R 마이너스 R 집어넣게 되면 3R 마이너스 4R 더하기 12의 절대값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R 돼야 돼요. 정리하게 되면은 5분의 마이너스 R 더하기 12의 절대값입니다. 걔가 R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되겠네요. 1번 일단 5를 곱해서 얘가 5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 더하기 12가 5R이 될 수도 있고요. 2번 마이너스 R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5R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계산하면 이건 6R이 10이니까 R이 2예요 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요 어떻게 돼요? 얘는 넘겨주게 되면 4R이 10이니까 R이 3 나오네요. 따라서 얘는 아까 R 3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R 값들을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3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2를 계산하면 9, 10, 11, 12 답은 12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달려있는 문제, 이거를 우리는 근의 조건 또는 뭐 근의 판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선생님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판별식 D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줄여서 축방이라고 적을게요. 세 번째로는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F, A,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각각의 정보들을 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별식을 찾아볼게요. 이 식에서 판별식을 적어보면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x의 개수 있죠? x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의 a 빼기 1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축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축의 방정식은 a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게 축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fa 이렇게 구해놨는데 이건 함수값입니다. 어디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되느냐 하면 이 기준이 되는, 여긴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f-1입니다. 자, f-1. 자,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선생님 미리 계산해 놨어요.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a제곱 빼기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x축을 그리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로 봤을 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느냐? 자, 첫 번째로 판별식 D가 어때요? 지금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중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중근이어도 마이너스 1보다 작게 실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선생님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1. 축의 방정식이 자, 이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축의 방정식은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 a 빼기 1도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함수값이었습니다. 여기서 함수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a제곱 빼기 5였죠. 이 a제곱 빼기 5라는 녀석은요.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큽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요. 지금 판별식 D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게 되면 A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 결국에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 루트 10 이하 이렇게 A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A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이제 정리하시게 되면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빨간색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세 번째로 A제곱 빼기 5가 0보다 크다. 얘는 정리하면 A제곱이 5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루트 5보다 커야 된다.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종합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을 그려서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물론 선생님은 한 방에 볼 수 있지만 자,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루트 10 사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A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 찍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다. 마이너스 루트 5는 뭐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안 해요? 애초에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5와 루트 5보다 크다 이거 그려봤자 겹치는 세 개가 다 겹치는 세 조건이 다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그때 그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 마이너스 루트 5 미만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또 알아보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의 근으로 마이너스 1을 갖고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근인 겁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예요. 자, 이때는요. 당연히 어때요? 일단은 함수값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0. 그리고요. 축의 방정식이 어때요? 축의 방정식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 빼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적어줘도 되고 사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근 하나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F-1이 0이다. 자, 이거 뭐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용을 하면 F-1은 아까 A제곱 빼기 5였으니까 A제곱 빼기 5가 제로다. A제곱이 5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 값은 자,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A는 0보다 작으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0보다 작은 건 only 마이너스 루트 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그냥 A는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이번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나는 마이너스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보다 큰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판별식을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건데 이따가 함수값을 구하게 되면 이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작죠. 그쵸? 이렇게 되려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어떠한 2차 함수가 그 중에서 그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려면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은 아까 2번 케이스 요거와 같이 판별식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축의 방정식 써주시면 됩니다. 축의 방정식은 A 빼기 1인데 얘도 보세요. 이 축의 방정식이 이쯤에 있으나 상관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도 두 개 가질 수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에 있어도 실근 두 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오, 그러면 이 F-1이 0보다 작다.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네요. F-1이 0보다 작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F-1이 A제곱 빼기 5였으니까 얘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거 정리하면 A제곱이 5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 사이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요 조건, 요거 이 세 개를 합쳐주게 되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마이너스 루트 5 살짝 건너갔다가 이거 포함해줬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니까 이 범위들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 종합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 그리고
루트 5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y는 2x 빼기 3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y는 2x 빼기 3 위에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때의 그 점의 좌표를요 a를 써서 나타내면 a, 2a 빼기 3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점 a 그리고 이 b와 얘는 서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점, 이거를 P라고 잡으면, 자, AP의 길이는 뭐가 돼요? 얘는 여기에서 요걸 빼겠습니다.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3에서 3을 빼니까 2A 빼기 6의 제곱. 여기에 루트를 취한 값이 바로 AP의 길이입니다. 요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이고 4A제곱이니까 5A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24A니까 마이너스 26A 그 다음에 1하고 36이니까 37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얘가 되고요. 마찬가지 이번엔 BP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겁니다. A에서 3 빼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번에 2a 빼기 3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a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a제곱 4a제곱이니까 5a제곱이고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8a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3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9 7의 제곱은 49니까 5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a의 제곱 빼기 26a 더하기 37은 5a의 제곱 빼기 34a 더하기 58 이렇게 되겠죠? 5a제곱 5a제곱 같으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34a를 넘겨주면 8a가 남습니다. 8a는 58 빼기 37이 되겠죠. 37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뭐가 돼요? 2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8분의 2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 P의 좌표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a, 2a 빼기 3이었으니까 8분의 21, 그죠? 4분의 자 2a가 그러면은 a에다가 8분의 21 넣으면은 4분의 21 빼기 3이 되겠죠. 3이라는 것은 4분의 12입니다. 그렇죠? 4분의 12를 적어주게 되면 결국 계산하니까 점 P의 좌표는 8분의 21, 4분의 9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두 점 A, B에 대해서 직선 AB 위에 있는 점 P가요. EAP는 3BP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P 대 BP가 몇 대 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EAP하고 3BP가 같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AP 대 BP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대 2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해서 3BP는 EAP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P 대 BP가 지금 3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3대 2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 내분점부터 찾아보죠. 3대 2 내분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0이라는 점하고 3,5를 3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하죠? 5분의가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곱의 합을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3, 3은 9, 그 다음에 2-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X좌표고 Y좌표도 5분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3, 5, 15, 2, 0은 0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5, 5분의 15니까 결국에는 뭐다? 1,3이 바로 내분점이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외분점 보도록 하죠. 외분점. 마찬가지로 3대 2 외분하는 그때의 그 점을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2,0하고 3,5였고 비율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외분점은 이 비율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서 2를 빼면 1이죠. 1분의 대각선의 곱의 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3은 9,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차를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1분의 똑같고요. 3, 5, 15, 2, 0은 0, 15 빼기 0입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바로 구할 수 있네요. 13하고 15죠. 13,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 P의 좌표를 다 구했습니다. 내분점의 좌표는 1,3이고요. 외분점의 좌표는 13,15. 이거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2차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쵸?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스마일 그래프가 되거나 새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하냐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X축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녀석의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반드시 X축 밑에 이렇게 그려져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새드 그래프니까 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 플러스 1이 최고창의 개수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정보. 이거 간단하게 하면 m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주는 거. 판별식이 0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서 판별식 적어볼까요? b'의 제곱. 그러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빼기 ac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0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나 전개 안 할 거거든요. n 플러스 1 다 똑같이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n 플러스 1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 하나 남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주고 나머지 여기도 n 플러스 1 하나 빼고 나면은 10이 남으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1 0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때 그 m 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때 그 m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깔끔하네요.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1초가 마이너스 1 미만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일단 풀어보도록 하죠. 왼쪽 거 두 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두 개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왼쪽 거 두 개 하면요. 5x 빼기 3이 2x 플러스 3보다 작다인데요. 이항하겠습니다. 5x 빼기 2x고 오른쪽은 3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3x가 6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 하나 찾아냈고요. 오른쪽 거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2x 플러스 3, 4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게 되면 2x 하고 여기는 3 빼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미지수를 기준으로 왼쪽에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x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3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수직선을 그리고요. 일단 2보다 작아야 됩니다. 2 여기다 찍겠습니다. 2보다 작습니다를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러면 2분의 3 빼기 a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지금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7개씩이나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3 빼기 a는 뭐 이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 넣으면 이렇게 돼서 겹치는 이 부분에 이제 정수가 7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수 7개를 이보다 작은 거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1 있고요, 0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딱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어디 있어야 돼? 2분의 3 빼기 a보다 왼쪽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여기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분의 3 빼기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정리해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6초가 마이너스 5 미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2분의 3 빼기 a가요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쳐도 어때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정수의 개수는 7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같다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2를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3 빼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요. 13,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과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죠.
이 원은요, 원의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점 하나 찍고요. 여기를 내가 3,-2라고 할게요. 그 상태에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리고 두 개의 점이 있으니까 두 개의 점도 하나 찍어볼게요. 선생님이 A를 마이너스 2,1이니까 뭐 대강 여기 있다고 칠게요. B는 2,1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고 칠게요. 2,1. 그래서 얘가 B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삼각형을 구할 건데 어떠한 삼각형을 찾아야 되냐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하고 넓이가 최소가 되는 그때 그 삼각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AB의 길이는 고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고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높이가 제일 작으면 되거든. 삼각형의 높이가 제일 작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AB라는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이 원하고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또 있어요. 여기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때 이 접하는 점, 여기를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P. 이 P를 가지고서 A, B랑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있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게 바로 넓이가 최소가 되는 삼각형이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접하는 점은 선생님이 여기를 P'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삼각형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있겠죠? 이 주황색 삼각형이 바로 뭐야?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러한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AB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B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죠. 구해볼까요? 선분 AB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 더하기 4가 돼서 루트 20입니다. 루트 20. 얘는 정리하면 2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AB의 길이가 2루트 5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높이를 알아야 돼. 이 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 원의 중심에서요. AB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수직으로 만날 때. 그쵸?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요만큼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바로 이 P에서부터 이만큼의 높이가 나와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AB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해보죠. 3,-2와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구하기 위해서는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죠. 이 AB라는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2,-1하고 2,1을 지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볼게요. 기울기 M은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죠.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거든요. 그냥 2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난 2,1이 더 쉬우니까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Y는 2분의 1에 X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Y는 2분의 1X가 돼버리네. 얘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야. AB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3,-2하고 Y는 2분의 1X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얘를 좀 개수들을 다 정수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1, Y의 개수의 제곱 4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X랑 Y에 각각 3,-1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3하고 플러스 4가 될 거야. 절대값 취해주고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7, 즉 5분의 7 루트 5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구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 자, 분홍색으로 표현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5분의 7 루트 5야. 그런데 아까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결국 선생님이 여기를 H라고 둘게요. PH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5분의 7 루트 5에서 반지름 길이인 2를 빼준 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큰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볼게요.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를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으로 그려볼게요. 점 P'에서 쭉 가서 여기까지 내리 꽂으면 되잖아. 이만큼이 높이란 말이야. 그러면 P'H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에서 원의 중심에서 P'까지의 거리, 여기 곧 반지름이죠?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방금 구해놓았던 거 5분의 7 루트 5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5분의 7 루트 5에서
이만큼을 더해준 게 바로 큰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큰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이거를 S라고 할게요. SM 큰 삼각형의 넓이, 맥시멈 할 때 M,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2루트 5였죠. 2루트 5 곱하기 높이가 P'H니까 5분의 7루트 5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고, SM 얘는 미니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2분의 1 똑같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거 분홍색으로 써준 pH의 길이죠. 5분의 7루트 5 빼기 2가 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5, 5분의 7루트 5 곱하면은 5분의 35고요. 루트 5 2 곱하면은 2루트 5가 되죠. 계산하면은 7 더하기 2루트 5가 되는 거고요. S 스몰 미니멈 얘는요. 약분하고 곱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35니까 7이 되고 빼기 2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답은 최대값이 7 플러스 2루트 5고요. 최소값이 7 빼기 2루트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